안녕하세요. 평양냉면입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차가운 공기가 제 피부에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깜깜한 숲속을 살금살금 걸어가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강현우, 31세의 김정은 국방위원장님의 경호원입니다. 아니, 전 경호원이었죠. 이 어둡고 달빛 없는 밤, 전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체제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 덕분에 특권층이었죠. 어릴 때부터 의심 없이 복종하도록 배웠고, 잔혹한 훈련과 위대한 조국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으로 국방위원장님을 호위하는 974부대의 엘리트 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우리에게 보여지는 완벽한 이미지의 균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층의 부패가 만연한 반면 일반 주민들은 가난과 공포에 시달렸죠. 동포들이 사소한 잘못으로 노동수용소에서 굶주림과 과로로 시들어갔습니다. 목격하면 할수록 신념이 무너지고 환멸과 의심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탈출 계획에는 긴 몇 달의 긴장된 시간이 걸렸습니다. 평소처럼 완벽한 충신처럼 행동해야 했죠. 조금이라도 불충의 기미를 보이면 죽음이 확실했으니까요. 비밀리에 지도를 공부하고 물자를 모으며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부대원들과 국경 지역으로 훈련을 갔을 때 드디어 기회가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밤이 되자마자 다들 잠든 사이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너무 긴장돼서 심장이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죠. 국경 경비대가 언제 절 발견하고 총알을 쏟아부을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계속 나아갔습니다. 평생을 올감했던 사슬에서 벗어나고 싶은 절박한 마음에 이끌려서요. 여정의 첫 단계는 어두운 숲과 얼어붙은 개울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급경사와 숨겨진 절벽으로 가득한 험난한 지형이었죠. 수없이 넘어지고 거친 땅에 손과 무릎이 찢어졌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치거나 다친 걸로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호화롭고 특권에 찬 제 삶을 떠올렸습니다. 동포들이 굶주리는 동안 특별식을 먹었던 것이 떠올랐죠. 죄책감에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들의 고통으로 이득을 본 제 자신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진실에 눈을 뜰수록 결코 그 화려한 감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설사 모든 걸 잃더라도 저는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새벽녘, 마침내 중국과의 국경에 다다랐을 때쯤 숨을 제대로 쉴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수풀에 몸을 숨긴 채 국경 경비병들이 오가는 걸 지켜봤죠.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그들이 들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기회를 보자마자 목숨을 걸고 달렸고 두 나라를 가르는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이 너무 차가워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급류가 절 밑으로 잡아 끌었죠. 온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거의 얼어붙은 팔다리로 검은 물을 밀어냈습니다. 반대편 두 개 기어오르며 떨면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졌지만 해냈습니다. 빠져나온 거죠.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 당국에 걸리면 죽음이 뻔한 곳으로 송환될 테니까요. 한국으로 가는 걸 도와줄 사람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북한 사람들을 자유의 땅으로 밀반출하는 브로커 조직과 접촉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기나긴 위험한 여정에 올랐죠. 몇 주 동안 몰래 이동하며 중국 공항과 밀고자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폐가에서 잠을 자고 음식을 구걸했죠. 공포와 탈진이 절 무너뜨릴 뻔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삶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길에서 만난 다른 탈북자들의 친절과 용기가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나아갈 힘을 주었죠. 마침내 평생 걸린 것 같은 여정 끝에 한국의 마지막 국경을 넘었습니다. 마지막 자유로 향하는 발걸음을 내디딜 때 어깨에서 엄청난 무게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안도와 기진맥진에 압도되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옛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충성스러운 군인, 엘리트 경호원, 무자비한 북한 정권의 한 톱니바퀴였던 모습 말이죠. 이제 처음으로 저는 그저 강현우일 뿐입니다. 제가 누구이고 무엇을 믿는지 발견할 기회를 얻은 한 사람으로요. 국경을 넘어 남한으로 저를 데려다 준벤에서 비틀거리며 내렸을 때 밝은 햇빛에 눈이 부셨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후 처음으로 자유를 맛보는 순간이었죠. 몇 주 동안 몰래 이동하느라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해 온몸이 쑤셨지만 안도감과 희망으로 새 힘이 솟았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를 하나원이라는 건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제 같은 탈북민들이 잠시 머물며 쉬고 건강을 회복하고 남한 생활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곳이라고 하더군요. 모든 게 너무 새롭고 달랐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제 건강을 검사하며
힘든 여정으로 인한 큰 질병이나 부상은 없는지 확인하셨죠. 식사는 오랫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들이었고 서서히 체력도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은 민주주의, 인권, 자유시장과 같은 낯설고 놀라운 것들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라면서 배웠던 모든 것과 정반대라 처음엔 혼란스러웠지만 이 개념들의 진실과 선함을 느낄 수 있었죠. 제 앞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도 모두 탈출을 위해 모든 걸 걸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과거의 삶에 사로잡혀 그들 앞에서 낯설고 불안했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특별한 유대감이 생겼죠. 우리 각자가 겪은 고통과 상실이 마치 가족처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외롭지 않다고 느꼈어요. 몇 주 후 선생님들이 우리를 위한 특별한 여행을 발표하셨습니다. 바로 남북한 사이의 거대한 경계인 DMZ를 방문하는 것이었죠. 그 위험하고 슬픈 장소로 돌아간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이 새로운 시선으로 그곳을 봐야 할 필요성도 느꼈습니다. 버스가 DMZ에 접근하자 밀려드는 감정에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따라 철조망, 감시탑, 수천 명의 군인들이 늘어서 있었죠. 제가 오랫동안 짊어져 온 무게처럼 그 긴장감이 너무 짙었습니다. 조심스레 버스에서 내려 남한 쪽 끝자락까지 걸어갔고 그 순간 남과 북의 경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고 최종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황량한 북쪽 땅을 바라보며 저 멀리 한 인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저처럼 젊은 북한 국경 경비병이었죠. 호기심, 동경,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응시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의 이야기가 그의 눈빛에 비쳤습니다. 충성, 거짓말, 진실한 자아를 숨겨야 했던 세월들. 아름답지만 두려운 탈출과 자유의 꿈. 부모님, 형제, 그리고 떠나온 친구들 생각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제 탈출 때문에 그들이 수용소에서 고통받고 있을까요? 아니면 더 끔찍한 운명을 맞이한 걸까요?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제 새로운 세상과 과거의 경계에서 슬픔의 파도가 밀려왔죠. 그 젊은 군인과 저는 잠시 더 서로의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다 지휘관의 고함에 그는 재빨리 눈을 돌리더니 회색빛 북쪽 풍경 속으로 사라지듯 행군해 갔습니다.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한 뒤 새 친구들이 기다리는 버스로 돌아섰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결의가 제 가슴을 채웠죠. 과거를 지울 순 없겠지만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 기회입니다. 자유 속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고 저 자신뿐 아니라 아직 북에 갇혀있는 가족과 수많은 이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언젠가 이 경계가 그저 기억에 머물고 두 개의 한국이 다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전 새 삶을 일구고 자유의 횃불을 높이 들고 다른 이들의 길을 밝혀나가겠습니다. 그것만이 모든 고통과 희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길이니까요. DMZ에서의 그 순간은 영원히 제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제 옛삶이 불태워지고 새 인생이 걸어 나오는 도가니였죠.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만은 않을 거란 걸 압니다. 치유에는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래도 처음으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신나기도 했지만 두렵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북한에서 제가 익숙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건물들은 높고 반짝였으며 거리에는 사람들과 자동차들로 붐볐습니다. 제가 보는 곳마다 화면과 불빛이 번쩍였죠. 저에게는 모든 게 너무 낯설었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경비회사에서의 일은 고됐고 많은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했으며 하루하루가 길게만 느껴졌죠. 하지만 일자리가 있고 정직하게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서서히 이 새로운 삶의 방식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친절하고 인내심 있게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적응해 나가는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를 괴롭히는 과거의 나쁜 기억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제가 보고 겪은 일들이 저를 슬프고 죄책감 들게 만들었죠.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에 정착지원센터에서 권유한 대로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제 가장 아픈 경험들을 깊이 파고들어야 했어요. 조금씩 저는 정권에 복무하던 시절 겪은 끔찍한 일들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죠. 상담사의 격려 속에 저는 가장 최악의 기억, 즉 어린 시절 친구를 처형해야만 했던 그때에 대해 말할 용기를 냈습니다. 저와 그 친구는 함께 자라며 매우 가까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정부에 대항하는 음모를 꾸몄다는 혐의를 받은 거예요. 전제 마음속 깊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그 친구도 저처럼 충성스러웠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어요. 제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제가 직접 그 친구의 목숨을 끊어야만 했던 거죠.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그 후 저는 그저 무감각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그 기억을 밀어내며 죄책감과 슬픔을 묻어두려 애썼어요. 마침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에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며 흐느끼는 사이사이 겨우 말을 잇는 게 고작이었죠. 그러나 상담사는 그것이 제 잘못이 아니라고, 저 역시 사악한 체제에 세뇌되고 강요당한 피해자라고 확신시켜 주었어요. 그분은 제가 탈출해 새 삶을 남을 돕는 데 바치는 것이 친구를 기리고 과거를 속죄하는 길이라고 깨닫게 해주셨죠. 그것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저를 짓눌렀던 수치심과 슬픔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고 삶의 목적이 생긴 듯했죠.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정권의 잔혹함을 폭로하며 동료, 탈북민들의 여정을 돕는 것이 제 사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더 많이 나눌수록 더 많은 이들이 연민과 지지로 화답해 주었어요. 마침내 저는 제가 좋은 무언가의 일부가 된 것 같았죠. 시간이 흐르며 저는 미래에 대해 더 희망적이게 되었습니다. 남한이 이룬 발전을 보면서 언젠가는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될 수 있으리라 믿게 되었거든요. 남한의 자유와 번영에 북한 주민들의 강인함과 회복 탄력성이 더해진다면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거예요. 돌이켜보면 황야를 헤매며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그 시절, 언제라도 죽을 수 있었던 그 순간들에서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치유의 길은 길고 험하며 도중에 많은 장애물이 있지요. 하지만 저는 항상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계속 나아갈 이유가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더 밝은 내일이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어두운 밤일지라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제 이야기는 아직 쓰여지는 중이지만 남은 여생을 제 가족과 동지들, 그리고 아직도 고요 속에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바꾸는데 헌신할 것임을 압니다. 저는 한때 제가 그랬던 것처럼 굶주린 눈으로 비무장지대 너머를 바라보며 자유를 갈망하는 소년병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에게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조금만 더 버티고 살아남아 강해지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언젠가 운명이 용감한 자의 편이 된다면 제가 그에게 다가가 새로운 세상으로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투쟁은 계속됩니다. 여기서 점점 적응해 가면서 저희 특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남한 정부 사람들을 만나 북한 정권의 내부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죠. 처음엔 긴장되고 불안했지만 그분들은 저를 존중해 주셨고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하셨어요. 비난하거나 위협하지 않으셨죠. 이제 저는 남한 정보기관과 협력하여 북한 주민들을 올가매는 잔혹한 정권의 힘을 약화시키는데 제 지식을 활용하고 있어요. 정권의 힘을 무너뜨리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게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느껴요. 하지만 항상 조심해야 해요. 만약 배신이 탄로난다면 어떤 위험이 닥칠지 알고 있거든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더는 그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으려 해요. 이 비밀스러운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다른 북한 탈북민들이 이곳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단체에서 활동해요. 탈북 학교에 가서 제가 겪었던 것과 같은 압도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죠. 조심스럽지만 호기심 어린 눈빛을 마주할 때면 제가 처음 혼란스러웠던 그 시절의 모습이 비쳐 보여요. 그들에게 말해줘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쉬워질 거라고. 이제 그들은 안전하고 자유롭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지만 뒤에 남겨진 사람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요. 많은 이들이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감이 서서히 얼굴에 스며들죠. 그들의 용기와 회복력에 겸손해져요. 우리는 운이 좋은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짐도 지고 있어요. 가끔은 일반 학교에 가서 어린 남한 학생들에게 국경 너머의 삶이 어떠했는지 이야기해 주기도 해요. 처음엔 그들이 저를 낮춰볼까봐 두려웠지만 늘 공감과 이해의 마음을 받게 돼요. 그들의 열린 마음과 공감 능력에 감동받아요. 한국의 젊은이들에게는 많은 가능성이 있어요. 기성세대에게 남아있는 분열과 불신에 물들지 않은 순수함이 있죠. 여기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면서 그들의 공동체 정신과 낙천성에 영감을 받아요. 전쟁과 분단의 어두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남한 사람들은 민주적 자유, 평등, 인권을 소중히 여기죠. 교육을 중시하고 혁신을 포용하며 도전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도전으로 인해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지역 대학에서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북한에서라면 금기시되었을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너무 놀라워요. 때로는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고 사람들은 자기 신념을 열정적으로 옹호하죠. 처음엔 움찔하며 그런 솔직한 의견 표현에 가혹한 처벌이 따를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진보가 이뤄지는 방식이라는 걸 배우고 있어요. 하나의 견해에 의문 없이 복종하는 게 아니라요.
다양성 속에 힘과 지혜가 있어요. 공부하며 씨름할 때면 북한에서 어떻게 지식이 사람들의 사고를 통제하는 데 이용되었는지 떠올라요. 그런데 이제 저는 매일 제 관점이 확장되고 있어요. 눈앞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요. 교육은 곧 힘이에요. 참여하고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내리고 사회를 만들어가는 힘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토대라고 점점 믿게 돼요. 통일되고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궁극적인 꿈을 잊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위험하지만 나만의 모범이 길을 밝혀줄 거라는 믿음이 자라고 있죠. 우리 민족 간 이해의 다리를 놓고 서로의 인간성을 본다면 변화는 가능해요. 간단치 않겠지만요. 상처와 불신은 깊고 정권은 쉽게 통제력을 내려놓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자유와 공감을 바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을 목격하며 희망을 갖게 돼요. 잠시나마 마주쳤던 DMZ의 어린 북한 군인의 눈에서 본 호기심의 불빛, 제 탈북 학생들의 눈에서 보이는 새 삶을 향한 의지와 같은 불빛, 우리의 경험에서 배우고자 하는 나만의 젊은이들에게서 느껴지는 그 불빛 말이에요. 그 불빛이 잘 자란다면 새로운 세대가 더 밝은 길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진실과 연민으로 무장한 그들은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일을 해낼 수 있죠. 저는 제 목적을 깨닫고 있어요. 그 빛을 위해 봉사하는 거죠. 제 이야기를 나누고 가르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일 말이에요. 이 새로운 기회를 얻은 저로서는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이에요. 최근에 DMZ에 다시 가봤어요. 여전히 제 조국을 가르는 황량한 땅을 바라보며 예전의 상실감을 느꼈죠. 하지만 새로운 느낌도 들더라고요. 기대감이요. 처음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다른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앞으로의 길은 멀고 좌절도 많겠지만 상호 이해라는 끈으로 새로운 종류의 저항이 싹트고 있어요. 더는 침묵하지 않고 우리는 한반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변화의 씨앗을 심고 있어요. 진실을 무기 삼아 공포와 억압이라는 취약한 기반을 허물 수 있어요. 작은 발걸음을 내디디며 우리 민족을 다시 이어줄 다리를 만들 수 있죠. 통일된 한반도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도전은 엄청나니까요. 하지만 자유랑 고통으로부터의 탈출, 그 이상이라는 걸 배웠어요.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만들 기회죠. 저는 제 목소리를 어떻게든, 얼마나 오래든 사용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직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우리의 발자취를 따라 빛을 향해 나아갈 용기 있는 이들의 희망에 부응하고 싶어요.